자, 그러면 일단 레이아웃을 잡아야겠죠. 그죠? 자, 레이아웃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레이아웃 잡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 대부분 요거 보자마자 코드부터 쓰기 바빠요. 근데 강사가 뭐라 했죠? 코드부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 내가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서면 그걸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대부분 근데 이걸 하라고 하면 안 하세요.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잡고 우리가 지금 상단바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상단바를 뭘 캡처를 뜨던 뭘 하던 해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감싸는 박스가 있겠죠. 무조건이에요. 이 예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싸는 박스. 그럼 보통 이제 요거는 헤더로 많이 감쌉니다. 헤더로 많이 감싸고 그 다음에 헤더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 원래는 요게 제주백주 같은 경우 요거로 안 했는데 요거 우리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리를 시킨다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세 가지 방식으로 분리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맨 윗부분, 그렇죠? 맨 윗부분을 분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메뉴 부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뭐가 있겠어요? 컨테이너가 존재하겠죠. 사실 이제 얘 맨 윗부분은 컨테이너를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맨 윗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컨테이너를 쓴다고 하면 다 써주긴 해야죠. 이렇게 요만큼, 얘도 요만큼,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요만큼,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라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여기 왼쪽 구역 하나, 그 다음에 중간 구역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는 구역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아가지고 디자인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모바일도 여러분들 작업한다면 모바일은 어때요? 모바일 레이아웃은?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살짝 비슷하긴 하죠. 그러면 얘도 딱 캡처 띄는 거죠. 캡처 떠가지고 그림판으로 가져오는 거죠. 아, 모바일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모바일도 지금 보면 사이즈가 991픽셀 이하일 때는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왼 윗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분류하면 돼요? 하나로 해도 되는데 저는 얘도 좌우로 분리를 할 겁니다. 왼쪽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하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내용물에 맞는 컨텐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용물 들어가면 되고, 왼쪽에는 뭐 로고 들어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구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지금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보는 눈을 자꾸 길러야 돼요. 어떻게? 모작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만의 레이아웃 잡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백날 해봤자 코딩 실력 안 들어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아까 요걸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행하는 거죠. 자, 저는 오리지널 버전 아까 말고 헤더를 2개 써서 교체하는 방식 쓴다 했죠. 헤더 같은 경우는 요걸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상단 탑바 구현 시작 쓰고 탑바 구현 끝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는 사이트 랩 해가지고 전체 사이트를 감싸는 요 랩 정도는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쓴 거고요. 자, 일단 미디어 쿼리는 잠깐 죽여 놓겠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지금 요거는 안 쓰죠. 요 방식은 안 쓰니까 다 이제 죽여 놓을 거예요. 미디어 쿼리 그래 지웁시다. 아예 지울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요 방식 쓴다 했죠. 요 사이트 랩 체인지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div 써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헤더 랩이라 쓸 거예요. 이거 헤더 랩은 왜 그러냐면 제가 헤더를 2개 쓰기 때문에 쓴 거예요. 헤더를 하나 쓴다 하면 상관이 없어요. 안 써도 돼요. 근데 지금 헤더를 2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를 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필요 없어요. 자, 일단 모바일 탑바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쓰죠. 그러면 얘는 잠깐 히든 처리 해놓겠습니다. 히든 처리.
숨긴 처리 해놓고 피시타파부터 한번 작업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텍스트 화이트랑 비지 블랙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아까 잠깐 보려고 쓴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필요 없죠. 다 지우세요. 자, 그러면 피시타파가 있고 모바일 탑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작업해줘야 되는 건 누구? 피시타파죠. 그러면 커스텀에다가 어떻게? 자,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나름적으로. 자, 한번 볼게요. 34, 얘는 전체가 지금 뭐냐면 딱딱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헤더한테 높이를 딱히 주지 않고 컨텐츠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높이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헤더 피스타파한테 즉 헤더한테 즉 높이를 안 줘도 이 안에 구성 요소가 있으면 그 구성 요소가 얘 높이로 잡혀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고 싶으면 높이를 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정교하게 작업하겠다면. 그러면 얘는 지금 33픽셀, 그 다음에 154픽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62.39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모작한다 해서 모작이랑 막 무조건 100% 똑같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감으로 대충 하시면 됩니다. 자, 30팩 우리는 지금 오차를 줄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33픽셀 플러스 그 다음에 154 플러스, 자, 얘는 몇이래요? 62.39인데 그냥 63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딱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250픽셀이에요 전체 높이가. 250픽셀. 자, 그러면 여기서 250픽셀을 잡는 거죠. 요거한테 얘한테 250픽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더를 칠해 봅시다. 솔리드 에드. 그러면 여기 공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총 3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윗부분,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밑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각각 구역별로 여러분들 나눠주면 되겠죠. DIV를 총 3개를 만들 거고. 자, 얘는 뭐예요? 그냥 광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름을 뭘로 했는지 모르겠으면 클래스를 사실 참고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러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를 감싸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섹션 랩으로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긴 하네요. 이름이 인라인은 뭐 근데 요런 걸로 이름을 참고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름을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쵸? 광고 채널 친구 추가. 친구 추가라는 이제 배너잖아요. 내가 모르겠으면 친구 추가해가지고 add friend 뭐 이런 거. add friend 배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add friends 배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박스를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메인 로고랑 그 다음에 중요한 텍스트들을 감싸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메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메뉴는 아니겠네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메뉴는 아니니까 로고 아니면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쓸까요? 여기다가 어차피 피시타파 안에 속해있는 녀석들이니까 피시타파의 첫 번째 섹션이라 해가지고 first 섹션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first 섹션 first 섹션 FIR 이게 좀 더 직관적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 세컨드, 그 다음에 얘는 썰트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높이가 아까 있었죠. 몇으로? 33픽셀로 있었어요. 그러면 33픽셀을 부여를 해보는 거죠. 색상도 칠해보세요. 비즈레드 300. 자, 그러면 이 녀석이겠죠.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54픽셀 아까 잡혀 있었던 거 봤죠? 그죠? 그럼 얘도 여러분들이 높이를 주는 거예요. 154픽셀. 강사가 지금 테일인들을 쓰는 이유는 CSS를 여기다 쓰는 게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 HTML의 내용물이 좀 길어지긴 하겠죠. 그거는 감수해야 될 문제고요. 얘는 블루 3배. 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63으로 잡았죠. 그러면 여기다가 H 63픽셀 이렇게 깔끔하게 주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이 녀석들이 각각 얘의 높이로 작용하는 거죠. 누구의 높이? 헤더의 높이로. 비지, 그린, 300.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레이아웃 잡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 각각 컨테이너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div 컨테이너. 그 다음에 MX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컨테이너 너비는 몇일까요? 자, 400, 400, 400, 1200이란 말이에요. 그죠? 1200. 그러면 저는 맥스 위드를 1200 픽셀로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진 0 오토를 이렇게 줄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반응형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맥스 위드로 잡으셔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맥스하고 맥스로 줬을 때랑 아닐 때랑 차이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 여러분들 맥스로 안 잡으면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가 제대로 줄지가 않습니다. 맥스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마진형 오토까지 줬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컨테이너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내용물이 들어갈 테니까 내용물 이제 나중에 추가해주면 되고요. 간단하게 추가한다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스트롱 태그로 이런 식으로 감쌌네요. 자, 스트롱이라는 거는 뭐냐면 뭔가를 강조할 때 쓰는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글씨 텍스트를 쓰는데 뭔가 강조할 때 굳이 스트롱을 써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p 태그를 써서 쓰기도 하고요. 스판으로 감싸가지고 써도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 그러면 뭐 스트롱으로 되어 있고 저는 그냥 p 태그로 감싸볼게요. 아니면 h1으로 감싸도 됩니다. 뭔가 제목으로 표현할 때. 근데 p 태그로 그냥 적당하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요것만 씁시다. 요 내용물 쓰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도 보면 지금 뭘로 감싸져 있죠? 자, 스판으로 감싸져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 p 태그로 감싸져 있고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강사가 p 태그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클릭하는 요소네요. 그러면 A로 감싸줘야겠죠. 이렇게만 써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A 앞에 뭐 스판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스판까지 안 감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되겠죠. 됐고요. 뭐 얘 같은 경우 수직 정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다가 컨테이너 여기다 부여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높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가 높이가 있다 없다? 얘는 높이가 없습니다. 자, BG 레드 507 해볼게요. 진하게. 그러면 이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 높이가 없죠. 그럼 부모 높이 받아올리면 H 풀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수직 정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P태그 같은 줘도 되고 아니면 컨테이너 자체에 대해 작업을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플렉스로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템즈 센터. 그러니까 P 얘를 감싸고 있는 전체 P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직 정렬 시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justify 센터 주게 되면 수평 정렬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는 A한테 색상을 주는 게 맞겠죠? 여기다가 텍스트 화이트 이런 식으로 주면 되고요. 폰트 스트롱 태그를 쓰게 되면 글씨가 기본적으로 굵어지거든요. 볼드까지 작업을 해주면 요거는 끝난 거죠.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그냥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보면 잡혀져 있죠. 색상이 어떻게 잡혀 있대요? 요거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 색상을 못 찾겠으면 여기 우측 CSS 열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런 색상 쓴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어 컬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면 뭐 유닛 이런 거 있죠. 12CF 요게 맞을 수도 있어요. 배지. 자, 요거. 그러면 BG 한 다음에 얘는 16진수가 통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겠죠. 됐죠? 근데 좀 더 진하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런 색상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속성을 뭐 제대로 못 찾겠어요. 그러면 코드펜 열고 인풋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인풋에다가 타입을 여러분들 컬러라고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요. 보이죠? 요거. 그러면
요런 녀석들을 어떻게 하냐, 뭐 이 컬러 있죠, 컬러로 찝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주 맥주를 찝는 거죠. 어떻게? 이걸 오른쪽에 두고 그 다음에 얘를 왼쪽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색상인지 모르겠다. 뭐야, 이렇게 나오네. 제가 뭐 클릭했군요. 요 색상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딱 찝어요. 어떻게? 요 클릭하고 여기를 찝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11, 176, 171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헥스 코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복사해서, 근데 복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빨리 이걸 적는 거예요. 0BB 0AB, 0BB 0AB, 그렇죠? 0BB 0AB를 어디다? 여기다 적는 거예요. 0BB 0A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오네요. 아까 뭐였죠? 헥스 코드가 0BB, 이게 숫자 0이 아닌가요? 0BB 0AB. 아이고, 0BB 0AB 이건가? 숫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11, 176, 171.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온 다음에 RGB를 한번 줘보는 거죠. 자, 섹션이죠, 이거. 여기다가 RGBA를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RGBA. 그래서 아까 뭐였죠? 11, 176, 111, 11, 176, 171, 1, 171, 1. 이렇게 하면 또 먹네요. 얘가 컬러 피커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 녀석의 색상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요거네요. 헥사는 아까 이게 맞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대문자로 써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샵을 안 썼네, 알고 보니까. 샵을 안 써서 적용이 안 된 거였네요. 자, 그러면 아까는 맞았는데 샵이 안 써서 적용이 안 된 거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중앙 이렇게 분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다가는 강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하기 3개 쓸 거고요. 근데 여기다가 플렉스 1이라는 걸 쓸 겁니다. 플렉스 1. 근데 3. 그래, 플렉스 1. 자, 플렉스 1이라고 쓰게 되면 이 녀석이 알아서 그 중간 구역, 얘 컨테이너가 지금 1200픽셀이잖아요. 그 맥스 위드한 1200픽셀을 얘가 알아서 3등분해서 가져갑니다. BG 레드 3대. 강사가 계속 이렇게 칠하는 거는 레이아웃을 보기 위해서 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하려면 이런 식으로 칠하면서 연습하는 게 추천을 드려요. 근데 당연히 높이가 없죠. 그래서 컨테이너한테 H풀까지 이런 식으로 높이를 받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 녀석들 어차피 DIV잖아요. 한 줄로 나와야겠죠. 제가 이걸 껐네요. 어차피 얘네들 한 줄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 준다? 플렉스까지 줘야겠죠. 그러면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블루, 그린,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여기에 이제 로고 들어가는 공간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각종 위젯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죠? 얘는 조금 퍼플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얘도 마찬가지 부모 높이가 H63이니까 H풀까지 줄게요. H풀. 여기는 뭐 들어가는 공간? 메뉴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메뉴 마크업까지만 할까요? 메뉴 박스 1. 메뉴 1이라 쓸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는 메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얘가 지금 3등분 딱 깔끔하게 다 넣어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로고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일단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끝난 거죠. 썰드가 일단 그 전에 썰드는 이거죠. CHIRD. 오탄할 뻔했네요. 그쵸.
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잡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잡는 법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